자, 조합 갈게. 조합. 자, 일단은 정의는 알아야 된다, 그지? 네. 자, 정의는 뭐냐면 서로 다른 행계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지? 자, 순서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알게를 뽑는 경우의 수지. 자, 이게 조합이었다. 됐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순서를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소리는 A 먼저 뽑고 그 다음 B를 뽑는 거랑 B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A를 뽑는 거를 똑같은 상황으로 보자라는 거. 어쨌든 내 손에 A, B가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됐지?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어주냐면 N, C, R 이렇게 적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리고 NCR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자, 계산 방법은 이거랑 똑같다 그랬어. 우리가 뽑는 경우의 수랑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결론적으로 누가 나온다? 순열이 나온다. 됐지? 네. 그치? 조합에다가 나열을 곱하면 순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걔네를 나열하면 다시 순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치? 결론은 뽑고 나열하는 게 순열이다. 이 관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뽑는 경우의 수가 NCR이 되는 거고 곱하기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R개를 일자로 나열하는 거니까 R 팩토리얼계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자, R 팩토리얼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 NPR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지. 그래서 NCR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먼저 순열을 계산하고 이거를 R팩으로 나눠주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어. 됐지? 자, 그래서 순열 계산 방법은 NPR을 R팩으로 나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됐지? 자, 근데 NPR을 우리는 어떻게 적을 수 있지? M-R팩분의 M팩 이렇게 적어도 되지. 네.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적히냐면 N-R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 이렇게 적히는 건데, 그치? 여기에 분모에다가 R팩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열의 형태로도 계승의 형태로도 바꿔줄 수 있다. 팩토리얼의 형태로.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많이 나와? 우리 증명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증명 문제는 보통은 한 문제 정도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해두지. 알았지? 네. 자, 요 정도까지. 그리고 조합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몇이었냐면 NCR은 뭐랑 똑같다? NC N-R과 똑같다. 그치?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뽑지 않을 N-R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또 동일하다고. 네. 화장실 청소할 3명을 뽑는 거나 화장실 청소를 안 할 2명을 뽑는 거나 계산 결과는 동일하다고. 5명 중에서. 됐지? 자, 이렇게 이해도 된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공식은 저렇게 돼 있지만 좀 공식 바꿀게. 자, 봐봐. NCR이 있고, 그 다음에 NCR-1이 있다. R 플러스 1로 적자, 그냥. R 플러스 1이 있다고 쳐볼게. 네. 자, 봐봐. 앞에 건 동일하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는 경우야. 됐지? 그런 경우는 앞에 거 하나 늘려주고, 둘 중에 큰 거 적어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다라고 했다. 네? 자, 다시. 뭔 소리냐면, 우리가 OC 예를 들어 3이 있고 그 다음에 OC 4가 있다고 쳐보자. 두 개를 더하고 싶어. 됐지?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어떻게 되는 경우? 하나 차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앞에 거 하나 늘려주고 5를 하나 늘리면 몇이 돼? 6이 나오고 3, 4 중에 큰 얘가 누구야? 4를 적은 것과 계산 결과가 동일하다고. 됐지? OC3 플러스 OC4는 6C4랑 동일하다. 됐지? 앞에 게 동일하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거 한 개 늘려서 N으로 적고 R-가 R 중에 큰 거 R 적으면 된다고. 됐지? 네. 문제 없지? 그리고 저거를 우리가 조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이런 거라 그랬어. 특정한 A를 뽑는 경우와 뽑지 않는 경우를 더한 게 그냥 뽑는 경우랑 똑같을 거라고. 근데 특정한 A를 뽑는다라는 거는 후보 한 명 줄고 뽑아야 되는 인원도 한 명이 줄은 거지. 그래서 N-1, C, R-1이 되고 특정한 A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후보 한 명 주는 대신에 R명 뽑는 건 그대로지. 그게 N-1, C, R이 돼서 두 개를 더한 게 NC, R과 동일하다라는 관점도 기억을 해두라고 했어. 네, 너무 됐지? 어려운데요. 그냥 돼요. 기억해. 어차피 문제로 나올 거야. 자, 볼게. 1번부터 보자. 뭐라고 하시는지. 자, 당연히 조합이 더 어려워. 자, 일단 요거 계산부터 해보자. 자, 보자. 3 곱하기. 자, 요거 계산해보자. 요거는 뭐야? 일단은 n 플러스 1p 3을 분자에 적으면 되지? 네. 그러면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면 될 거고, 그지? 뭐로 나눠준다?
뒤에 거의 팩토리얼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NC는 NP2 N 곱하기 N-1 적겠지? 그리고 2 팩토리얼로 나누겠지? 이게 몇이래? 0이래. 됐지? 네. 계산하자. 어차피 N은 절대로 0은 아니니까 요거 두 개는 그냥 이렇게 지워도 상관없지. 양변 약분해도. 그리고 3 팩토리얼은 6이니까 약분하면 분모에 2 남는 건가? 그럼 여기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뭐 남아? 이거 2니까 약분하면 2 남지? 분자에 빼기 2가 0이다. 됐지? 그럼 N 플러스 1이 4가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N은 3이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겠지. 자, 해본다. 13번 시작. 자, 장래 희망이 프로그래머인 얘가 4명, 디자인은 얘가 3명. 이 중에서 프로그래머 2명 뽑고 디자인 1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내용 간단하지 뭐. 4명 중에 어쨌든 몇 명 뽑으면 돼? 2명 뽑으면 되지? 4C2가 되겠네. 그 다음에 3명 중에 몇 명 뽑을 거야? 1명 뽑을 거지? 3C1이 되겠네. 계산하자. 자, 4C2는 4 곱하기 3을 2팩인 2로 나눈 거지. 3C1은 3이지. NC1은 그냥 N이다. 됐지? 자, 계산하자. 그러면 6, 3, 18 이렇게 나오면 끝이겠지? 자, 18번 풀어봐. 자, 요런 관점이다. 자, 볼게. 민서를 포함해서 7명이 있대요. 여기 민서 있고. 그리고 몇 명이 더 있어야 돼, 지금? 6명이 더 있어야 돼. 자, 이 중에서 몇 명을 뽑지? 총 4명을 데리고 오지. 자, 4명을 데리고 올 건데 뭐 하지? 민서가 포함이 되도록. 됐지? 자, 포함이 된다라는 건 민서가 이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후보에서도 빠져야 되고 뽑아야 되는 인원에서도 빠져야 되겠지. 그러면 남은 6명 갖다가 몇 자리를 채우면 돼? 3자리를 채우면 되지. 6C3이 되겠네. 자, 6C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팩인 6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총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자, 24번 해볼게. 적어도 어떻게 푸냐면 안 되는 경우 빼주는 거지, 전체에서. 자, 전체 경우의 수 봐보자. 일단 소설책은 6개가 있고 수필집은 4개가 있어. 어쨌든 총 10권이 있는 거지, 그지? 10권 중에서 몇 개를 뽑자? 4권을 뽑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네. 됐지?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 되겠다? 10C 4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자, 근데 안 되는 케이스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소설책과 수필집이 적어도 한 권씩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안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케이스가 있어. 뭐랑 뭐가 있어? 소설책과 수필집. 64, 40. 그지? 소설책만 뽑는 경우, 수필집만 뽑는 경우, 그지? 자, 그러면 10C4에서 빼주자. 소설책만 뽑는 경우는 6개 중에 4개 뽑자는 소리고, 후보군을 소설책으로만 설정하자는 소리니까, 그리고 수필집만 뽑는 것도 4C4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됐지? 자, 계산한다. 얘는 10, 9, 8, 7, 4, 3, 2, 1. 에서 빼주자. 자, 6C4는 바보같이 6C4 하지 말고 6C2로 계산하면 되지.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는 거. 4C4는 한 가지지. 4C4는 4C0하고 똑같은 거고 한 가지다. NC0이나 NCN은 1이다. 그치? 4명 중에 4명 뽑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다 뽑는 거 한 가지밖에 없겠지? 이해되지? 자, 계산할게. 4, 2, 8, 이거 지우면 3, 7, 3, 21. 얘는 210 나올 거고 빼기. 이거 지우면 3, 15, 16이지? 그러니까 답은 194가지 나오겠네. 됐지? 4가지? 자, 30번 해보자. 볼게.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자, 홀수 2개와 짝수 2개로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대. 자, 그러면 일단 생각하자. 자, 비밀번호라는 거는 순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순열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맞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너네가 순열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자면 봐봐. 순열로 만약에 접근을 하자고 하면 이렇게 가야 돼. 짝수가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맞지? 이 6개로 나눠서 푼다. 순열의 관점으로 풀자면. 됐지? 자, 근데 설령 우리가 순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순열로 푸는 건 아니고 뭐 하자고? 뽑고 나열하면 순열이라고. 됐지? 맞지? 자, 근데 일단 우리는 홀수 2개, 짝수 2개를 쓰겠다. 일단은 뽑아주자라는 거지. 그러면 홀수는 5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고, 그지? 짝수는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지. 2개를 곱한 게 일단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럼 5C는 10이고 4C는 6이지. 그래서 뽑는 경우가 일단 60까지다. 됐지?
그러면 뽑았다라는 거는 일단은 홀수 뽑았고 짝수 뽑은 거야. 됐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배열하던 간에 무조건 홀수 2개, 짝수 2개 쓸 수밖에 없어지지? 얘 배열하는 방법은 4개 배열이니까 4팩이겠지? 20. 됐어? 24겠지? 그래서 최종 답은 뽑는 경우의 수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끝난다. 됐지? 그럼 6 곱하면 되니까 6, 4, 24, 6, 22, 144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너무 어려운데요? 됐니? 진짜 커요. 무서워요. 자, 뽑고 나열한다. 자, 34번 해봐봐. 6번 가자. 자, 일단은 이렇게 돼 있네. 자, 한 평면 위에 6개의 점이 존재할 건데 이게 뭐래?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원 위에 올리면 된다라고 했다. 알았지? 자, 원 위에 점이 6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원 위에 점이 6개가 있어.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이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뭐하지?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지. 됐지? 자, 직선은 점을 몇 개 이으면 되니까? 2개 이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점 6개 중에서 뭐 하면 돼? 2개를 선택하면 되겠지. 보통은 여기서 뭘 빼줘? 겹치는 거 빼주지. 일반적으로. 자, 근데 겹치는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여기서는. 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지? 자, 겹치는 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답은 뺄 게 없다라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그냥 6시 2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네. 그래서 15가지가 된다. 됐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개수야. 그러면 몇 개 해야 돼? 6시? 3 하면 되는 거야. 사각형의 개수야. 6시? 4 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 끝인 거야. 됐지? 자, 해보자. 38번. 자, 그림과 같은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보재. 일단은 만약에 너네가 중1 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기억을 할 리가 없지, 그지? 기억을 할 리가 없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자, 대각선도 어쨌든 누구지, 이름은? 어쨌든 선분인가? 네. 어쨌든 선분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뭘 찾아줘? 선분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지. 자, 선분은 점을 몇 개 이으면 나오니까? 2개 이으면 나오니까 일단 82개가 될 거야. 선분의 개수는. 맞지? 자, 근데 봐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뽑아서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이건 대각선이 돼, 안 돼? 돼요. 되지? 근데 내가 얘랑 얘를 뽑아서 이렇게 이었어. 이런 것도 다 세준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대각선이 돼, 안 돼? 안 되지. 대각선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 8개. 이런 게 다 대각선이 아닌 얘들이잖아. 이런 게 다 아닌 얘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를 빼주면 돼? 8개를 빼주면 돼. 그러면 8C는 몇이냐? 70, 74, 28, 28개인가? 그래서 8개 빼면 되지? 그래서 답은 20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끝이겠네. 문제 없지? 자, 41번 해봐. 8번 보자. 이것도 단골 출제 유형이니까 좀 기억은 해두자. 이거는 뭐 되게 쉽기는 하지만. 자, 볼게.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일단 삼각형을 만들고 싶으니까 점이 몇 개가 필요하겠다. 일단 3개가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일단 8C3 잡아주자. 됐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2가지로 분류해. 2가지로 분류하자. 겹치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맞지?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근데 이게 겹치는 거라는 건 결론은 원래는 되는 건데 다 똑같게 나오니까 겹치는 걸 다 제외하자라는 관점인 거야. 그치? 그러면 원래 있었던 한 개는 다시 추가를 시켜줘야 돼. 봤지? 그러니까 얘는 다시 추가를 한다, 안 한다? 해줘야 된다. 그치? 겹치는 거 제외한 다음에 추가는 해줘야 돼. 근데 불가능한 거는 그냥 애초에 불가능한 거잖아? 그럼 얘는 추가를 한다, 안 한다?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그냥 여기서 끝인 거야. 그래서 겹치는 게 주로 뭐로 나와? 직선으로 나오는 거고, 그지? 불가능한 건 보통 삼각형으로 나오는 거지. 뭐 사각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불가능한 경우니까 불가능한 경우를 빼주면 되지. 근데 점 3개가 어디 있으면은 다 한 직선상에 있는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지. 여기서 3개를 뽑아봤자 삼각형은 만들 수 없다. 됐지? 그러니까 한 직선상에 있는 요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경우는 3개를 뽑는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경우는 몇이 되겠다? 5C 3개가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불가능한 걸 빼준 거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추가해줄 필요는 없다. 그지? 그래서 답은 8C3에서 5C3을 빼자. 됐지? 우리 시간이 남아들면 다 그려봐도 되고. 됐지?
자, 그럼 8C3 해주면 8, 7, 6이니까 8, 7에 56이지? 여기서 5C3은 5C2니까 10이지? 그래서 답은 46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지? 46개만 그려보면 되잖아. 자, 44번 한번 해볼게. 자, 9번 봐보자. 이번에는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주제. 됐지? 네. 자, 마찬가지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가로줄이 있고 어쨌든 세로줄이 있는 상황인데, 그치?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쪽 줄은 2개가 필요할 거고, 그치? 이쪽 줄도 2개가 필요하겠지?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 몇 개 생긴다? 1개 생긴다, 그치? 그러니까 이쪽 줄에서 2개를 선택하고 이쪽 줄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그게 결국 평행사변형의 개수랑 같아진다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여기서 2개를 선택하는 건 3개 중에 2개니까 3C2지. 여기 4개 중에 2개니까 4C2지. 그러면 얘는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얘는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둘 다 선택하는 거니까 당연히 곱하기로 연결하겠지. 그래서 총 1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개수도 18개가 되겠다. 됐지? 자, 48번 한번 해볼게. 자, 볼게. 우리 일단 학교 시험에서 함수의 개수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았지? 매우 높은데 뭐 요렇게 나오면 이제 쉬운 거고, 여기서 좀 꼬아내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뭐 조건 한 3개 주고 가나다 주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를 찾으시오, 이런 거 있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조금 어려워질 거야. 근데 얘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좀 기억을 해둘게. 자, 봐봐. 일단은 1, 2, 3, 4가 있어. 그리고 5, 6, 7, 8, 90이 있어. 자, 그럼 보자. 함수의 개수를 찾으라는 건 결국은 이 1, 2, 3, 4를 5, 6, 7, 8, 90에 대응시키는 방법의 수를 찾으라는 거야. 여기까진 문제가 없지. 대응시키는 방법의 수를 찾자. 자, 그런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라고 돼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 x1보다 x2가 만약에 크다면 fx1보다는 fx2가 더 커야 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결론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x1보다 x2가 커야 된다는 소리는, 자, 1과 2 중에 누가 더 크니까? 2가 더 크니까, 그지? 그러면 1이 만약에 6으로 대응을 했다고 치면은 2는 어디로 가야 된다? 무조건 6보다는 큰 수 쪽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논의를 해보자. 같은 데로 가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지? 자, 같은 데로 가는 게 불가능하고 같은 데로 가게끔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거야. 그거는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어차피 그건 할 수가 없다. 됐지? 자, 그러면 같은 데로 가는 게 일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살표를 받는 애들은 몇 개가 받아야 되겠다, 총? 몇 명이 받아야 되겠다? 4명이 받아야 되겠다. 그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일 거라는 건 예측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화살표를 받을,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를 먼저 선정하자. 치역의 원소 4개를 선정할 거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 이제 그 4개에다가 1, 2, 3, 4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곱하면 되지. 받아들일 수 있지?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곱해주면 그러면 결정이 된다. 됐지? 문제 없어? 자, 그러면 치역이 될 원소 4개부터 선정을 해볼게. 원소가 몇 개 있으니까? 6개 있으니까 6개 중에 4개를 먼저 선정을 하겠지. 맞지? 그러면은 봐봐. 항상 우리가 확통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6개 중에 4개를 지금 선정했잖아. 선정을 했으니까 그냥 나는 가정을 해. 그러면 5, 6, 7, 8에 나는 대응하기로 결정을 했어. 됐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뭐 하면 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곱하면 되지. 자, 그러면 1, 2, 3, 4를 5, 6, 7, 8에다가 우리가 각각 하나씩 배치를 시켜야 되거든? 1은 어디로 가야 돼? 1은 어디로 배열을 해야 돼? 봐봐. 1이 배열될 곳이 5, 6, 7, 8이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고. 왜냐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해져, 그러면. 이게 결국은 무슨 소리야, 봐봐. 숫자가 커질수록 큰 데다 대응을 시키자라는 거거든? 그럼 이거야. 제일 작은 얘는 제일 작은 얘 대응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작은 얘는 두 번째로 작은 얘 대응을 시켜야 되고, 세 번째로 작은 얘는 세 번째다 대응을 시켜야 되고, 제일 큰 얘는 제일 큰 쪽에 대응을 시키라는 거거든? 이 얘기가 결론 그 소리잖아. 그러면 1은 무조건 5로 가야 되고, 2는 6으로 가야 되고, 3은 7로 가야 되고, 4는 8로 갈 수밖에 없어. 저렇게 배열이 되지 않으면 이 조건을 깨트린단 말이야. 됐지? 이게 이거니까 지금 이미 원래는 써줘야 돼. 임의의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됐지? 다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자, 그러니까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온다? 한 가지가 나온다. 저렇게밖에 배열이 안 된다. 됐지?
그래서 답은 15다. 자, 봐봐봐.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봐봐. 어쨌든 얘는 배열의 관점이니까 순열이지. 맞지? 네. 배열한다니까 순열이잖아. 네. 대응을 시켜야 되니까 순열이란 말이야. 근데 대소가 결정이 되는 경우, 대소가 결정이 되는 경우는 그러면은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순열의 개수는 조합의 개수와 같아져. 순열의 개수는 조합의 개수와 같다. 이런 거를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꿔도 상관없다고. 예를 들면은 뭐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건데 키 순서대로 세우자. 됐지? 그러면 10명 중에 먼저 3명을 뽑겠지. 줄수 3명을 뽑겠지? 그럼 이제 3명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 3명은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키 순서대로 배열이 돼야 되니까 배열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순열의 수나 조합의 수나 같아진다고. 됐지? 뭐 키 순서대로 간다라든가 또 몸무게 순서대로 간다라든가. 됐지? 아니면 큰 걸 큰데 대응시키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그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돼. 자, 51번 한번 풀어볼게. 자, 오늘의 핵심이다. 오늘의 핵심이다. 아우 진짜. 자, 볼게. 자, 우리가 내가 저번에 개념 설명할 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됐지? 우리가 이 전 교육 과정에 지금 너네의 전 교육 과정상에 우리 분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근데 이 개념이 빠졌어, 그지? 빠졌는데 문제로 나와. 됐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이라는 거는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돼. 됐지? 자, 일단은 분할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자연수의 분할이 먼저 있고, 아수. 집합의 분할이 있어. 근데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자연수의 분할은 개 쉽기 때문에 안 나와. 됐지? 그래서 우리는 집합의 분할의 관점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자연수의 분할에서 집합의 분할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의 분할부터 할 줄 알아야 돼. 됐지? 자,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를 두 수의 합으로 분할해 보자. 됐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6 더하기 1, 그 다음에 5 더하기 2, 그 다음은 4 더하기 3. 이게 자연수의 분할이야. 7이라는 걸 두 개의 덩어리로 분할하는 방법, 개수만 따졌을 때는 6 더하기 1, 5 더하기 2, 4 더하기 3의 형태로 분할할 수 있다. 요건 거야. 그리고 이거는 풀이법이 딱히 없어. 그냥 다 써보면 돼. 여기까지 문제 없어? 7이라는 숫자를 만약에 3개의 숫자로 분할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제일 작은 수부터 가는 거야. 5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얘를 하나 줄여. 그러면 4 더하기, 그럼 여기를 하나 늘려. 2 더하기 1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줄여. 그러면 얘가 하나 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근데 뭐로도 가능하겠다. 이거는 3 더하기 2 더하기 2로도 가능하겠지. 여기 있는 걸 하나 더 줄 수도 있잖아, 이쪽으로. 그리고 맨 앞에 걸 2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2보단 작은 수로 처리해야 되거든, 무조건. 그러면 뒤쪽에 최대가 2 더하기 2까지밖에 못 가니까 6까지밖에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7을 3개의 수로 분할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다. 됐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됐지? 자, 그래서 자연수의 분할은 뭐냐면, 같은 거를 같은 곳에 분할하는, 같은 곳에 배열이라고 하죠. 배열은 아닌데 같은 걸 같은 곳에 분배한다. 자, 이런 게 자연수의 분할이야. 자, 무슨 소리냐면은 공이 7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공끼리 구분을 하지 않아. 다 똑같이 생긴 공이야. 이거를 3개의 바구니에다가 나눠서 담고 싶어. 근데 이 바구니도 다 똑같은 바구니야. 됐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뭐지? 들어간 묘만 중요하면 돼? 개수만 중요하면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7개를 3개의 뭐로 표현하자? 합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연수의 분할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의 분할을 좀 생각해 볼게. 집합의 분할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집합이거든?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는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다고 해볼게. 됐지? 이 집합을 2개의 집합으로 찍고 싶어. 됐지? 그런데 여기에 원소는 난 3개를 넣을 거고 여기다가는 원소를 2개를 넣을 거야. 이게 집합의 분할이야. 됐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3개를 넣어야 되니까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 3개를 선택하면 되지. 넣는 순서는 당연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여기는 5, C,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몇 개가 남았어?
두 개가 남았지. 그 두 개 중에 몇 개를 넣자? 두 개를 넣자. 이 C2가 되겠지. 두 개를 곱해주면 끝난다. 됐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만 계산했다는 건 뭐냐면 얘랑 얘 위치를 바꾼 거는 계산하지 말자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받아줄 수 있니? 자, 그러면 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문제야.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싶은데 두 개, 한 개로 나누고 싶어. 됐지? 자, 그러면 다시 구분해 본다. 자, OC2 들어갈 거야. 그 다음 세 개 중에 두 개 들어갈 거야. 그 다음 한 개 중에 한 개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서는. 아까랑의 차이점이 있어. 자, 왜 끝이 아니냐면 봐봐. 5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할 거야. 상황을 내가 A랑 B를 선택해서 여기다 때려 넣었다고 치자. 그럼 이제 CD 남았는데 거기서 내가 C가 D를 선택해서 여기다 때려 넣었다고 치자. 그리고 남은 하나 E를 여기다 때려 넣었어. 이런 거는 이 상황 속에 존재하는 얘겠지, 당연히. 근데 내가 5개 중에 2개를 선택할 때 C와 D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넣을 거고, 그 다음에 A랑 B를 선택해서 여기다 넣을 거고, 마지막에 E를 선택할 거야. 이런 것도 분명히 여기 상에 존재하는 얘야. 근데 두 개가 사실상 어떤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이야. A, B라는 집합과 CD라는 집합과 E라는 집합이 존재한다. 그치? CD라는 집합과 A, B라는 집합과 E라는 집합이 존재한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됐지?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게 몇 개가 나온다? 지금 2개가 더 나온다. 됐지?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줘야 한다. 이게 핵심이야. 됐지? 여기서 2분의 1이 곱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내가 3개, 2개로 나눴을 때는 2분의 1 안 곱했지. 왜? 바꾼다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개수가 다른데 어떻게 2개가 같아져? 불가능하잖아. 근데 얘는 개수가 몇 개 때문에 지금 서로 같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같은 숫자가 2개면은 2팩으로 나눠준다. 같은 숫자가 만약에 3개다, 3팩으로 나눠준다. 됐지? 관점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 얘네들 구분해, 안 해? 얘는 구분 안 하지, 지금. 그러니까 이 집합은 순서가 상관이 없지. 여기에 AB가 있고 여기에 CD가 있는데 여기에 CD가 있고 여기에 AB가 있나 똑같이 보는 거지, 지금. 근데 A, B, C, D, E는 구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는 구분이 되는 얘지. 그치? 그래서 집합의 분할은 이렇게 하면 돼. 서로 다른 거를 같은 곳에 분배하는 경우. 서로 다른 원소들을 같은 집합에 분배하는 경우. 됐지?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인다? 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5명이 있는데 5명을 3개, 3명, 2명의 2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 사람은 다르지? 근데 조는 어때?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 조에 이름이 없으니까 뭐 A조, B조로 나누는 경우 이거는 아니겠지? 그거는 다른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2조로 나누는 경우. 됐지? 그건 조는 똑같은 거잖아. 그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거겠지. 서로 다른 7개의 사탕이 있는데 2개의 접시에 나눠 담는 경우. 접시는 똑같은 거니까. 이런 거 다 집합의 분할이라고 볼 줄 알아야 돼. 됐어?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니?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볼게. 자,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이 있어. 사탕은 다 구분을 한다. 그지? 사탕 A, B, C, D, E, F라는 6개의 사탕이 있는데 뭐하지? 상자 3개 남을 건데 뭐래? 똑같은 상자래. 됐지? 똑같은 상자래. 자, 상자 3개에 나눠 담을 건데 여기에 A 들어가고 여기 B가 들어가고 여기 C가 들어가거나 여기 C가 들어가고 여기 뭐 A가 들어가고 여기 B가 들어가고 이게 다 똑같은 상황으로 보자고. 됐지? 상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는 거지만 됐지? 자, 그랬을 때 나눠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고 일단 뭐하지? 빈 상자가 없도록.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봐봐. 내가 여기에 몇 개를 넣을 거고 여기에 몇 개를 넣을 거고 여기 몇 개를 넣을 건지부터 따져야 되잖아. 자연수의 분할 먼저 해줘야 된다. 됐지? 6개를 몇 개로 자연수 3개의 합으로 먼저 표현을 해줘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어? 4 더하기 1 더하기 1의 형태가 될 수 있지. 그 다음 3 더하기 2 더하기 1의 형태가 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더하기 2의 형태도 될 수 있지. 요렇게밖에 존재하지 않나? 맞지? 네. 이해하고 있니? 됐지? 그리고 이런 건 안 돼? 3, 1, 2도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름이 구분이 없는 거니까 똑같은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뿌린다. 볼게. 자, 먼저 뭐 해야 돼? 6개 중에 몇 개 선택해? 4개 선택해. 그럼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2개 중에 1개 선택해. 그 다음 몇 개 남았어? 1개 중에 1개 선택해. 근데 같은 숫자가 몇 개니까? 2개니까 분명히 C, D가 들어가는 경우나 D, C가 들어가는 이런 두 가지가 겹칠 거라고. 됐지? 그러니까 얘는 2팩분의 1로 나눠. 됐지? 네.
자, 그럼 이 경우 가보자. 얘는 6개 중에 먼저 몇 개 넣어? 3개 넣어. 그 다음 3개 중에 몇 개 넣어? 2개 넣어. 그 다음에 1개 중에 1개 넣어. 근데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 바뀌는 경우가 겹칠 수가 없어. 그치? 얘는 이게 그냥 끝. 자, 그러면 이 경우는 6개 중에 2개, 4개 중에 2개, 남은 2개 중에 2개. 똑같은 숫자가 몇 개니까? 3개니까 3개를 배열하는 3팩토리얼 개만큼이 겹칠 거라고. 됐지? 그래서 3팩분의 1로 나눠. 이게 답인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얘 더하면 끝이야. 됐지? 자, 여기는 1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첫 번째 건 15. 자, 두 번째 거는 이거 5, 4, 20 곱하기 3이니까 60. 그 다음 마지막 거는 요거 15. 요거는 4, 3, 2로 나누니까 6. 그 다음에 6분의 1로 나누니까 15. 됐지? 그래서 다 더하면 되니까 답은 9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여기까지 하는 건가요? 대진표 만드는 방법인데, 자, 일단 이거부터 내가 전제 조건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자, 수학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진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대진표가 있어. 자, 일단 이거부터 여기에 A를 넣고 여기에 B를 넣는 거나 여기에 B를 넣고 여기에 A를 넣는 거나 똑같이 본다. 어쨌든 A랑 B가 경기를 한다. 됐지? 자, 그리고 A, B, C, D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나 C, D, A, B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로 본다. 됐지?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잖아.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똑같은 거로 본다. 됐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에서 뭐 이거는 월요일 경기, 이건 화요일 경기, 이거는 수요일 경기 이런 식으로 주면 다른 거겠지만 대부분 문제에선 그렇게 주지는 않아. 됐지? 그냥 대진표만 완성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다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똑같이 보자. 됐지? 자, 근데 봐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봐봐. A, B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A, B, C, D라는 얘가 있어서 원소가 됐지? 이런 집합이 있어서 얘를 두 개의 집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각각 두 개를 넣어주자. 이것과 똑같은 관점이라는 게 보여야 돼. 됐어? 그래서 여기에 내가 A, B를 넣고 여기에 C, D를 넣자. 이런 상황은 A, B가 경기를 하고 C, D가 경기를 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CD를 넣고 여기에 AB 넣는 거 어떻게 봐? 이 상황에서는 똑같이 보는 거지. 근데 대진표에서도 어떻게 해? 이거는 똑같이 보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대진표는 우리 어떻게 가자? 집합의 분할로 가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은 쉽게 풀 수 있다. 됐지? 됐지?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히 볼게. 자, 6개의 학교가 있어. 자, 어떻게 가냐면 일단 뚝 잘라. 가운데를 항상 자른다. 이렇게. 맨 위부터 시작해. 자, 여기에 몇 팀 넣어야 돼? 3팀 넣어야 되지. 6개 중에 그럼 몇 개 선택이야? 3개 선택이지. 곱하기. 그러면 3개 중에 3개 선택이지. 안 적어도 되지만 일단 적을게. 자, 근데 여기 3팀, 여기 3팀. 숫자가 똑같으니까 위치가 바뀌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러면 겹치는 게 몇 개가 나와야 돼? 2팩토리얼 개만큼이 겹치는 게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뭐 한다? 2팩으로 나눠준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10가지 나오는 건가?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나누는 방법이 10가지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나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 나는 여기다가 A, B, C 배열할 거야. 여기에 D, E, F 배열할 거야. 됐지? 그러면 그 다음 줄 여기지, 여기. 여기로 분할하자. 그러면 뭐 하면 돼? 두 팀 한 팀으로 얘를 나누면 되지? 그러면 세 팀 중에 두 팀 넣어주고 한 팀 중에 한 팀 넣어주면 되겠지? 그런데 뭐해? 이거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지. 겹치는 게 불가능해져.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는 게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 나는 이제 이쪽에 A, B 넣고 여기에 C를 넣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 그러면 A, B로 넣나 B로 넣나 어떠니까 계산 결과는 동일한 거니까 이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지 더 이상.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10 해서 9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러면 마무리다. 집에 갈게요. 됐니? 풀고 가. 자, 58번 풀어본다. 시작.